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오늘은 전남일보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오늘자 신문입니다. 네, 전남일보 일면에 백신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현재 접종률이 30%를 넘어가네요. 이게 접종률이 빠른지 늦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속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한 접종률을 보이고 마스크도 벗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감이 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 벗고 실내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됐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8명까지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수도권 쪽은 좀 그보단 더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식당하는 또 카페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정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까 나주 SRF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중재에 나서겠다 얘기를 했네요. 그동안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나주 SRF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의 갈등들이 나주시와 한국 지역 남방 공사 간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중재가 될지 비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께서 적극 나선다고 하니까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선언을 했네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제적 총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꽁을 잡는 매라고 본인을 이제 지칭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하튼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일약 대권 후보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사람이 또 추미애 전 장관이죠. 근데 함께 대권 출마를 해서 또 후보로서 또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득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미애 장관이 판사로 있을 때 정치권에 입문하게 만들었죠. 여러 당대표도 하게 되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분단된 70년 이상의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가 있는지 진정한 진보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있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양극단의 논리로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선에 출마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경찰 개혁까지 이런 수사기관이라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 개혁의 가장 기본 핵심은 권력기관에 의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이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죠. 반드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 사회적 통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향후에 대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통솔력이라든가 이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겠죠.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가 나왔네요. 근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광주 청소년 노동교육, 노동인권 관련된 부분들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광주시 교육청에서 전국으로 처음으로 교과서를 발간을 했네요. 근데 다양한 방식과 노동 상식 대응력을 높여서 소수 특성화하고 교재로만 사용이 되고 교수와 연수가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무엇이 먼저냐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민주 시민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화된 강사라든가 인력 풀을 사전에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갖춰져 있지 않고 어설프게 설익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몇 번 동참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고민했던 게 민주시민교육의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민주시민교육은 당연히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러한 교육을 해낼 수 있는 교사 양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노동인권 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이 못 되는 게 이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재 교사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 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교련 그 수업을 했던 분들이 교련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연수를 해가지고 뭐 한문 선생님이라든가 뭐 사회 선생님 이렇게 전환하고 막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현직 교사로서 모든 걸 해결하지 말고 현직 교사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가고 이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새로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안에서든 밖에서든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의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화된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 계신 분들이 실은 직장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정년 퇴임한다든가 명퇴를 하게 되면 자영업 할 수밖에 없고 통닭집 하고 카페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 길도 있지만 너무 포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차려가지고 다시 그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학교 밖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풀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학교 내든 아니면 바깥에서 그런 사람들이 소정의 인건비를 받고 아니면 어디 고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고 그러는데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동하지만 그렇게 소수로 하고 있어요. 소수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대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다 막 평일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뭐 이렇게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볼 때는 17개 광역시 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각 지역별로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 시내 관내에 101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CCTV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저희도 제 딸이 초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우리 애 손잡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CCTV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예, 감독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 좌수영 성과 국보로 되어 있죠. 진남관이 3D로 복원된다고 하네요. 예.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에서 디지털 인문 콘텐츠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예. 동원이라든가 창고라든가 포르 등 건물 77채를 130년 전 모습 그대로 실사화해서 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예, 요즘에는 영상의 시대 아닙니까? 3D로 복원하게 되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애들에게 교육용으로도 대단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용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빵집 소개가 되어 있네요. 남도 명물 빵집 곡성의 토란을 똑 닮은 건강빵 으로 보실까요? 빵? 예, 좀 독특한 빵이죠. 예, 토란 생각하니까 토란국이 생각이 나요. 토란국. 우리 어머님이 토란국을 끓여주는데 어렸을 땐 잘 못 먹었는데 예, 나이 들어가면서는 토란국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랬어요. 예, 곡성의 토란파이 만주 가랑드라고 하네요. 예, 예, 수상한 영농조합법인 예, 노규숙 대표 소개가 있는데 예, 한번 먹고 싶습니다. 토란빵. 그리고 광주대학교에서 재난 테러에 대응하는 공동 학술 대회가 개최가 됐네요. 네.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국가 안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또 대테러 문제, 실은 테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동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안전한 곳인데 여하튼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학술 대회가 열렸네요. 우리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부총장의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안전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해결해야 된다. 오롯이 맞습니다. 또 한편은 정치가 이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도 잘 만들어가고 또 행정이라든가 정치가 잘 감시 감독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안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의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 시스템 문제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적으로는 분명 불법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버젓이 그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기업의 어떤 욕심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뒷돈을 받아서 챙기는 그 과거의 불법 건설업체들의 행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그걸 집행해내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또 행정하는 사람들 관료들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적극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자 전남일보 신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